안녕하십니까, 이표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단기 금리 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장단기 금리 차가 중요하냐?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금리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가 좁아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채권 투자자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물의 금리가 또 높아지고 장기물의 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불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채권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지표는 3개월물과 10년물, 즉 미 재무부 채권의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차이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그러니까 2년물에 해당되는 재무부 채권에서 10년물 재무부 채권의 금리 차이를 봤더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0에 수렴했다, 플랫하다고 표현합니다. 평평해졌다, 금리차가. 오히려 지금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버전 됐다, 사실 역전됐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런 역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불황이 오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이렇게 역전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얼려버리는,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하는가? 뭐 한 4-5번 얘기하더니 지금 거의 11번을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번 이상 올리게 되면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거든요. 거의 2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페드가 시장의 우려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페드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인가? 이 부분을 쪼개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3개월물에 해당되는 초단기 금리와 10년물에 해당하는 중단기 금리의 차를 이들의 금리 인상의 벤치마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건 봤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페드는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당연히 우리는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물보다 사실 2년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초단기물은 아닌데 사실 단기물에 해당되는 2년물의 금리에서 10년물 금리를 빼봤더니 거의 역전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투자자들이 사실은 벌써 미리 예상해서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갭은 사실 좁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즉,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불황이 올 것 같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연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게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을 편입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채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게 길다거나 주식에 있어서 되게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다거나 이런 자산들은 사실 지금 일단 피해야 된다. 왜? 연준이 지금 이런 지표를 보고 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듀레이션, 만기,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페드가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또 바꾼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었을 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힌트를 저희가 또 찾아서 또 업데이트한 영상을 또 나중에 공유 드릴 텐데요. 지금은 우선 연준은 지금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크게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에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되게 비관적인데 여전히 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힌트로 삼으셔서 투자하시는데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금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과 싸우지 마라. 중앙은행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인 플랜을 시장에 알려주게 되면 그 플랜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중앙은행의 태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예측해서 움직이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중앙은행이 일단 입장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나서 투자 자산을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또 태도를 바꿀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으로 계속 지속돼서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 결국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연준과 다르게 생각했던 투자은행들의 스탠스도 바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분석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